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톡톡 정치부 선한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허경영 대표, 명예대표죠. 백마를 네. 타고 나타나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오늘? 맞습니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행주산성에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칼싸움을 펼치면서 행주 대첩의 한 장면을 재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어라! 네 놈이 바로 조선의 허장군이 놈이구나. 네 놈의 목을 우리 대일본 제국이 치겠도다.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 예. 사실 이게 뉴스는 좀 근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허경영 대표만 나오면 자꾸 예.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본군 역할을 했던 분들의 복장이 조선시대 때 우리와 싸웠던 그 일본 장수들 왜 이제 뭐 뿔 달린 투구도 쓰고 그런 네네.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약간 좀 허술하게 연출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제가 그 부분, 역사적인 예.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예. 그 퍼포먼스 보면 중간중간에 예. 뭐 우리가 NG 장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잠깐 멈춘 장면도 여러 곳 있었고 예. 또 지금 막 장면에는 안 나갔습니다만 허경영 대표가 장칼을 이렇게 예. 뽑았다가 다시 꽂을 때 이게 잘 꽂아지지 않아서 예. 또 머뭇거리는 장면 같은 좀 앵커 지적처럼 다소 허술해 보이는 모습들도 있기는 예. 했습니다. 허 대표의 이번 대선 출정식, 이게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요. 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을 주고 또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대선에 나올 때마다 이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래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나름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어서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대표 최근에 이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했잖아요. 예, 예. 이 안 대표에게 단일화 제안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극찬을 하면서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안 대표에 대해서 이 나라의 보배이고 또 약자를 대변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말을 하면서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에선 별다른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대표 측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국민의힘과의 이 합당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제3지대 세력화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김 전 경제부총리는 아직 안 대표를 만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통대에서 마지막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 대표를 만날 계획이 없다라면서 제가 추구하는 건 정치 세력의 교체로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세 번째 대권에 도전을 할지 아니면은 뭐 야권 통합에 주춧돌이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였죠. 여러 맞습니다.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한 지 딱 12년이 예.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민주당에서 만든 이 추모 영상인데요.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 일제히 DJ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사에 남긴 거대한 위협,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역사의 지도자라고 말을 했고 정세균 후보는 자신과 DJ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직접 참배해서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지만 예,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도 예. DJ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오늘 김두관 후보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두관 후보의 아들이 바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오늘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소식을 듣고 즉시 DJ 묘역 참배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다른 후보들은 아침 일찍 묘역 참배를 마쳤는데 그 이후 일정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요. 김 후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만큼 민주당 본경선 일정에는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아들이 아버지 돕겠다고 캠프에서 자원봉사했는데 되려 아버지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군요. 예. 예.
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주자 캠프에서 오늘 대규모 인재 영입이 있었는데 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좀 이게 많은 눈길을 좀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 호남 인사들을 많이 대거 영입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캠프에서 추가 영입한 인사를 먼저 봐볼까요? 유종필 전 민주당 대변인이 상임 고문으로, 송하중 경희대 교수가 정책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유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최장수 민주당 대변인 기록을 가진 인물이고요. 송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호남 쪽 인사로는 송기석 전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광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국민통합특보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 저분들이 한때는 다 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합니다. 이재명 캠프 측도 메모드급 이 뭐랄까 싱크탱크 자문단을 꾸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1,800여 명이 모인 정책 자문 그룹인데요. 예. 출범을 했습니다. 이름은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줄여서 세바정입니다. 공동대표에 노무현 정부 출신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름이 눈에 띄고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렇듯 당분간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두 캠프는 서로의 취약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호남 인사나 노무현 정부 사람들 그리고 중도 진영 인사 등을 영입하면서 외연을 계속해서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원미 기자 고맙습니다. 네.